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이 좌파가 압승한 이후에 어떤 이 좌파 지식인, 고위 관료, 정치인 이들의 어떤 이 망언적 언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망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 역사와 이 정치 현실에 대한 오만, 그 국민을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취급을 하는 일종의 이 자만과 일종의 극단적인 편집점 이런 데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라든가 조정래 작가가 자신의 등단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한 발언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망언이 어떤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아주 대표적인 좌파 정권의 외교관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에.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더 승진을 해서 육자회담의 수석대표, 그리고 주독대사, 그리고 해외 부분을 총괄을 하는 중요한 국정원 1차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제 주미대사라는 요직을 맡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다. 자, 언뜻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좌파 출신의 학자라든가 또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 국내에서 어떤 학술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일면 그런 측면도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발언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는 동맹과 국익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협소하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주미 대사라고 하는 외교관이 취해야 될 행보, 정말이지 국익적 행보에 어긋난다라는 것.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동맹의 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이 국익이란 개념을 이수혁 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 근시안적이고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익, 안보적인 이익, 외교적인 이익,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익이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 이익,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로서, 그리고 인류사에서 어떤 좌표를 점하는 문명 국가로서 중요한 가치, 특히 자유민주주의, 근대화, 인류의 진보,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한민국처럼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인 어떤 이 연결관계, 이익관계가 있는 이 호주가 한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진일보시키려고 하는 것은 호주라는 나라가 생성되고 성장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 사수하고자 하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서방 문명국가로서의 가치,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 6.25 전쟁,
이런 전쟁에서 미국과 같이 피를 흘리면서 사수하고자 했던 어떤 이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커다란 부분이 양국의 관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과정에서 미국의 군정과 다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미국식의 이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 미국식의 가치를 도입을 해서 한국전쟁에서 그것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형성된 것, 이런 차원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미대사가 조정래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망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국은 정직하다라고 유시민과의 봉하마을 토크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정직하다. 단군 이래 가장 어리석은 발언. 조국은 정직하다. 이 발언을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낸 이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작가가 거침없이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망언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민족 반역자가 된다. 반민특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한일 관계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1919년 3.1운동에 어떤 정신적인 동기를 제공한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일본 유학파였습니다. 동경에 유학을 하면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을 해서 이 피지배 국가들의 독립정신 이런 거를 고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정신적인 메시지를 이 조선 이 국내에 계속 보냈던 이 세력이 동경유학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유학파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적인 모태의 일원이 된 것이죠. 진중권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의 딸도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래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의 딸도 극우 친일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정래의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이 일본의 조선인 학살을 조작하고 과장되게 부풀리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에 반대하는 이 한국 조선인들을 일본 경찰이 직결 처형했다. 뭐 이런 것이 전국에서 4천여 곳이나 벌어졌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지시마 열도, 이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남단 4개 섬에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1944년 지시마 열도에 예를 들면 비행장이라든가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동원했던 조선인 근로자들을 약 1000여 명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방공호에 몰아넣고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학살했다라고는 이런 역사적인 날조.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냐를 이영훈 교수가 폭로했습니다. 조정래는 자기가 무슨
지구 반바퀴를 도는 현장 취재와 이 국사 편찬위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반부로 치닫으면서 좌파 지식인 정치인 관리들의 이 오만적 망언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